안녕하세요, 준성합니다. 오늘 밤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갈등하실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그렇게 연속으로 하락해놓고 지역 갈등으로 인해 한 차례 더 하락하더니 오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덕분에 시장은 또다시 하락을 했죠. 이제 저점이 슬슬 다가온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바닥 아래에 지하실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침공을 한 러시아의 주가 지수가 하루 만에 50%가 증발해버리는 역사적인 장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도 1일 단위로 분할 매수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QLD 계좌는 3,700만원 정도로 줄어들었죠. 자, 이쯤 되면 주식시장은 스승이고 제자고 구분 없이 사이좋게 하락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실천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정보의 접근성을 너무 높여주는 바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개나 소나 그리고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현대판 구두 닦이들도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저도 개나 소 같은 짐승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정보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차별점이 없는 세상입니다. QLD, TQQQ 관심 있으면 다 알 수 있죠. 이제는 습득한 지식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따라서 갈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일 단위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바닥을 짚으려고 하다가 허우적대고 놓칠 시간에 하루라도 실천하고 있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투자에 리스크들을 선 반영했다면 이런 하락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 하락할 것을 모르고 투자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면 남는 수익이 1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점이 바로 레버리지 장기 투자의 경제적 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미래에 겪을 변동성을 지금 끌어와서 미리 몰아서 겪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오랑캐가 침입할 때마다 잘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초기에 희생이 따를지언정 전의를 상실할 만큼 넘볼 수 없는 만리장성을 쌓는 것도 미래지향적인 안정 추구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을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상황을 놓고 미국이 발표한 제재안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미국은 러시아의 석유를 제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외를 한 거죠. 러시아를 경제적 고립으로 빠뜨리는 것보다 증산해서 석유를 세계에 공급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건 정말 반쪽짜리 제재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팔아넘기는 대화가 오고 가지는 않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만 봤을 때는 미국이 얻어가는 것도 분명히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권리를 인정해주는 대가로 미국은 정부를 향한 불만을 외부 세력으로 돌릴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이 상황 속에서 친환경을 밀고 있다 보니까 그 미국이 셰일 원유 증산을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표면상 제재를 가하면서 석유를 공급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러시아의 석유 공급은 세계의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지키면서 여러가지 고비를 잘 넘겼다고 후일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것에 비하면 우크라이나의 독립 문제는 나토의 회원국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긴장의 연속은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기까지 시간벌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록 시장은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음 도약, 다음 우상향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